나이 들수록 후회를 안 하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스승이셨던 율곡 이 선생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율곡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이란 늙어서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끊임없는 배움에서 시작됩니다. 율곡 선생님께서는 평생 학문에 정진하시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한 자세로 배움에 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의 김영호입니다. 작년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율곡 선생님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배웠더니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못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사연이십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율곡 선생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서는 마음의 거울이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찰하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72세 박순자입니다. 매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있어요. 특히 시집을 좋아하는데 젊었을 때는 몰랐던 시의 깊은 의미가 이제야 와닿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율곡 선생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저는 58세 박미경입니다. 은퇴 후 명상을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율곡 선생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맑게 하니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런 내면의 평화가 아닐까요? 율곡 선생님께서는 항상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린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안녕하세요. 70세 이정수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고 꽃을 보며 마음을 정화합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노후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율곡 선생님께서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해져야 하며 젊은이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63세 김철수입니다. 퇴직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젊은 강사님께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선생님께 배우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동시에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67세 정미란입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손주들의 관심사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히 환경 문제나 디지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곡 선생님께서는 참된 공부는 실천에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69세 이영숙입니다. 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론으로만 알았던 나눔의 기쁨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율곡 선생님께서는 일상생활의 지혜에 대해서도 귀중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보는데 편견이나 욕심을 없애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76세 황명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는데 예전에는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들으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율곡 선생님께서는 듣는데 편견이나 빠트림이 없이 들어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68세 박정호입니다. 손주들이 요즘 유행하는 음악을 들려주는데 처음에는 시끄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들으려 노력하다 보니 젊은 세대의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몸가짐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얼굴 표정을 단정히 하라, 몸의 자세를 단정히 하라는 말씀이죠. 71세 김순희입니다. 요가를 시작한 지 3년째인데요. 바른 자세를 갖게 되니 마음가짐도 달라졌어요. 율곡 선생님 말씀처럼 외면의 발음이 내면의 발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은 진실되고 신의가 있도록 하라는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3세 이대철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있었는데 퇴직 후에도 제자들과 약속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려 하니 주변에서 더 신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율곡 선생님께서는 일을 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65세 박미영입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지만 배우시는 어르신들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많이 배우게 되네요. 의심나는 것은 조용히 물어서 꼭 알도록 하라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70세 정광수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손주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덕분에 이제는 영상통화는 물론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감정 조절에 대해 화가 났을 때는 이성으로서 억제하라는 귀중한 가르침을 남기셨죠. 67세 한영수입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로 자주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화가 날 때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율곡 선생님께서는 재물을 보거든 의의에 합당한 것만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74세 임창호입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장사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을 나이 들수록 더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 들미란 단순히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지혜를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율곡 선생님께서는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가르침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해나가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율곡 선생님의 지혜로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